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자, 2024년 상반기 신한은행도 채용 공고가 떴죠. 신한은행은 그렇게 많은 인원을 뽑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반기 채용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그런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요. 상반기를 건너뛸 때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은행들이 차곡차곡 채용 공고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은행부터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까지 지금 이제 국민은행만 남은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까지 나오면 상반기 채용 중에서는 전 은행이 다 전체 전국구 시중은행 대형 은행들이 다 채용을 실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채용 일정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일정입니다. 채용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냐? 2024년 3월 21일 서류 전형이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까지 서류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표가 4월 12일 날 서류 발표가 납니다. 4월 12일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더 지나면 이제 8일 만에 발표가 나는 거죠. 8일 만에 발표가 나면 그 다음에 4월 21일 날 일요일 날 필기 시험을 보게 되고요. 필기 시험 발표가 4월 26일 필기 시험 본 바로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납니다. 자, 신한은행은 1차 면접까지 시간이 좀 있네요. 필기 시험 발표가 나고 5월 7일부터 5월 10일 사이 이때 이제 1차 면접을 보고 5월 17일 날 발표, 그 다음에 5월 28일부터 5월 말일까지 최종 면접, 임원 면접을 보고 6월 초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다른 은행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죠. 자, 채용 일정은 이렇고 우리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문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문항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각각 1000자씩입니다. 그러니까 총 4000자네요. 4000자면 8000바이트. 다른 지금 은행들이 6000바이트 내외로 이렇게 6,000에서 7,000 정도 바이트 요 수준으로 자기소개서 문항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신한은행은 8,000 바이트로 분량은 살짝 더 많지만 뭐 이게 딱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이번에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문항의 특징이 있죠. 2023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 채용했을 때하고 자기소개서 문항과 이 분량이 아주 토시 하나 틀린 거 없이 동일하다. 문항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분량도 동일하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신한은행 하반기 때 서류 전형에서 합격했습니다. 근데 문항하고 다 동일하니까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제출해도 됩니까? 하면은 제출 뭐 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건 제가 생각할 땐 좀 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바꾸어야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제가 블로그, 미스터뱅 블로그에 글을 적어놓고 작년 하반기에는 유튜브는 촬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블로그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작년 하반기 블로그를 참고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유튜브는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 촬영만 올해 상반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본인 주요 성장 과정 및 다른 지원자 대비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 그 다음에 보완해야 할 약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라고 하고 천자입니다. 1번 항목을 보면 본인 주요 성장 과정, 그 다음 다른 지원자 대비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 그 다음에 보완해야 할 약점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라고 하는 게 1번 문항입니다. 필승 포인트 한번 보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거래 구조를 어떻게 잡고 글을 적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거래 구조를 2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330자씩 세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 문항에서도 그 노란색 사각형을 세 부분으로 쳐놨죠. 과정 하나, 차별화된 강점 하나, 그 다음에 보완해야 할 약점 하나. 요 세 가지를 각각 330자씩 그 성장 과정 330자, 강점 330자, 보완해야 할 약점 330자. 이렇게 적는 방법이 1번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500자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차별화된 강점 500자, 보완해야 할 약점 500자인데 그 강점이나 약점을 적으면서 그 안에 이제 어차피 사례를 넣을 거란 말이죠. 사례를 넣을 때 거기에 이제 본인 주요 성장 과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넣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이 강점에도 성장 과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약점에도 성장 과정 사례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장 과정을 이 강점이나 약점 사례에다가 집어넣으면서 강점 500자, 약점 500자 요 구조로 만드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조를 나눠놓고 보면 이제 차별화된 강점이나 약점 쪽에 여기에 뭘 적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근데 차별화된 강점에는요, 신한은행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좀 인성적인 부분, 이 가치관 쪽 인성적인 부분 이런 문항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렇게 딱 찍어서 가치관이나 인성과 관련해서 적으라라고 하는 항목은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기에는 이 좀 가치관이나 인성 쪽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점이나 또는 캐릭터적인 면에서 약점 이런 쪽으로 좀 적지, 이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스펙적인 부분 있죠. 소위 다른 말로 하면 역량적인 부분, 차별화된 강점, 예를 들어 역량 중에서도 영업력 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이외에 스펙적인 부분으로 있어가지고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다거나 금융과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했다거나 진짜 뚜렷한 자격증이 아닌 이상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강점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어렵겠죠. 여기는 이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이 차별화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화는 그 다른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변별력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차별화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른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내용, 또 다른 지원자들이 많이 적을 법한 그런 내용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적은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른 지원자들하고 비슷하게 적으면 결국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는 그 정규 분포의 중간, 그러니까 평균치에 가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런 글을 적고 싶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글을 적는 것보다는 좀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만들고 싶다면 다른 지원자들이 적지 않을 법한 그런 내용을,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 부분이 나하고 교집합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 부분을 찾아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 또는 탁월한 성과나 성취를 달성한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달라. 천자입니다. 천자인데 이제 길게 이런 거를 적을 때는 이제 내가 500자씩 2개의 이야기를 적어도 될까요? 하는 이런 질문도 있는데, 가능하면 길게 긴 글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가지로 긴 글을 적으라고 저는 조언 드리고 싶고, 먼저 거래 구조를 250, 500, 250, 그러니까 천자죠. 그 다음 또는 200, 600, 200 정도, 요 정도 수준으로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나눠도 좋습니다. 본론 부분이 항상 길게 만들어서요. 서론 부분 이 250자 또는 200자 맨 첫 부분이죠. 이 첫 부분에 뭘 적냐면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상황이 예차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뭐 포기를 할 뻔한 그런 상황 또는 도전했던 상황 뭐 그런 당시 상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 이 500자, 본론 부분 500자 또는 본론 부분 600자죠. 여기는 포기를 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는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을 텐데 포기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을 거고, 또 포기하고 싶었다, 진짜 힘들었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당시 상황 있죠.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느낌이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중간 본론에는 꼭 좀 적어보시고, 마지막 250자 또는 이 200자 여기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리고 거기서 어떤 내용을 배웠냐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결론 부분으로 200에서 250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포인트는 제가 여기 큰 따옴표로 표시해 놓은 이 포기하지 않고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을 때 이 본론 부분에서요, 포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나 뭐 금융이나 이런 쪽과 꼭 관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소개서 적을 때요, 소재를 찾을 때 포기하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포기를 하고 싶었지만 또는 포기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내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말고요, 그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끝까지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는 포기하지 않고가,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은 A와 B 사이에 내가 A를 선택한 거지, 그럼 B도 대안이 있었다는 거죠. B가 대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B 대안 없이 A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포기하면 내가 이런 B로 가고 포기하지 않으면 A로 가는데 나는 포기하지 않고 A로 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적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라고 하는 이야기에 좀 포인트를 좀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포인트는 뭐냐면 이 끈기 있게 노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끈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로 이 끈기가 드러날 수 있냐, 보여질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적었던 이 경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경험 사례, 이제 뭔가 도전했던 사례겠죠. 이게 그래서 기간이 얼마짜리 도전이었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좀 길었던, 좀 길게 했던,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죠. 다이어트다라고 하면,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뭐 충분히 여기 적을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적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10km 마라톤 대회에 나갔다 그런 것도 적을 수 있고, 10km가 아니라 20km도 적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는데, 올해는 지금 똑같은 문항이지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한라산 등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리산 등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등산을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를 한번 적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끈기 있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주관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산을 올라갔다 그러면 끈기 있게 올라갔겠죠. 근데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 끈기라고 하는 그 기준은 여러분들과 이제 끈기라고 하는 저 단어에 대한 개념 차이가 누구나 다 어떤 주관적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대방의 입장,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 평가자 입장에서 끈기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좀 기간을 둔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은 노력을 했던 그런 정도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좀 적어보고 소재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은 그렇게 적어보시고요. 3번은 유연한 사고로 남다르게 시도했다. 근데 그 결과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거나 또는 실패했던 경험을 적어보라.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블로그도 제가 그렇게 적었는데요. 이 유연한 사고로 뭔가 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실패로 이어지기가 참 어렵지 않았을까? 그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연한 사고로 시도했는데 실패했던 경험,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참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3번도 일단 거래 구조를 제가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2번하고 동일하게 250, 500, 250 또는 200, 600, 200 이런 정도 수준으로 글을 구조를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야 될 겁니다. 경험 사례를 어떤 경험 사례를 찾아야 되냐? 유연한 사고로 남다르게 시도했다. 근데 그게 성공으로 이어졌던 사례. 또는 유연한 사고로 남다르게 시도했다. 근데 그 결과 실패로 이어졌던 사례. 이 두 사례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3번 사례, 그러니까 실패했던 사례죠. 이 사례가 있다면 좀 남다른 자소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례가 잘 없을 것 같으니까요. 대부분 또 성공했던 사례를 또 적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욕심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성공했던 사례 적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유연한 사고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3번 답변을 이제 여러분들이 문항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첨삭을 해달라라고 하면, 이 당시 상황에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당시 상황에서 만약에 네가 이 당시 상황에서 동아리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가 만약에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이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다면 당신이 해결했던 이 변화와 시도 이 말고 당신이 했던 이 시도 이외에 다른 시도를 했을 것 같냐 아니면 당신과 똑같은 시도를 했을 것 같냐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더라도 제가 했던 그 시도랑 같은 시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남다르게 시도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회장을 맡아서도 똑같은 시도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남다르게 시도했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동아리 회장을 했을 때는 A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나는 A 방식으로 가지 않고 B 방식으로 갔다 라는 이런 게 남다른 시도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찾아보는 게 이 3번에서는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유연한 사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가 유연한 사고냐라고 하는 유연한 사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예측되고 저렇게 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예측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데 나는 이런 남다른 이런 방식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주 좋은 레퍼토리입니다. 이런 글이 나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글을 한번 적어보고 나중에 또 첨삭을 또 한번 받아보시고 하면 좋겠네요. 막간에 또 한 페이지가 나오죠. 2024년 상반기 지금 우리 마이멘토와 우리 미스터 뱅이 함께하는 금융권, 은행권 무료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 2024년 2월부터 지금 저도 매일 자소서 첨삭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소서 첨삭 진행하다가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다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전국에 있는 은행권 취준생분들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 마이멘토로 유선 문의해서 시간 예약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예약이 좀 많이 밀려 있다고 하네요.
자, 계속 첨삭 신청은 해보도록 하시고요. 이번 상반기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항입니다. 4번 은행권, 특히 신한은행에 지원한 동기를 적어라. 지원 동기죠. 그 다음에 신한은행 내 다양한 직무 중에 본인이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기술해달라. 자, 이게 이제 전통적인 제일 어려운 문항이겠네요. 여기도 천자입니다. 자, 거래 구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구조는 330, 330, 330 이렇게 먼저 나눠봤습니다. 맨 처음에 330자에는 은행권에 지원한 동기, 내가 은행원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왜 은행원이 되려고 하는지. 두 번째 330자에는 신한은행에 지원한 이유, 신한은행 지원 동기겠죠. 세 번째 330자에는 내가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싶은 분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330자 마지막 이렇게 적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500자 500자 이렇게 나눠보자. 전반부 500자에는 은행원이 되려는 이유와 신한은행 지원 동기가 같이 적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500자를 구성하고, 뒷부분 500자에는 성장해 나가고 싶은 분야에 대한 이야기 답변을 500자 정도 적겠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적기가 어려울 거냐? 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2번이 더 적기 어렵지 않을까? 2번 방식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성장해 나가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이 500자를 채우기가 이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번이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2번 방식을 선택한다면 더 나은 자소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네요. 여기 포인트 이제 2번을 보면 먼저 은행권 지원 동기, 은행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야 될 텐데요.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적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도움 주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많은 지원자분들이 적으니까 가능하면 이 이야기는 좀 피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실제로 이건 제 개인적으로도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 도움, 기여 이 이야기가 지금 은행권 지원 동기로 나오는 자소서 답변 중에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10년 넘은 내용을 아직도 울고 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말고 좀 어떤 이야기를 적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새로운 키워드가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은행권은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엄청난 변화에 대한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전을 즐길 수 있고 승부욕을 즐길 수 있고 이런 분이라면,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은행권에 참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승부욕도 있어야 되고요. 은행원들이 앞으로. 그 다음 도전의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의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좀 포인트를 두고 지원 동기를 적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신한은행 지원 동기도 적어야 되겠죠. 신한은행 기업 분석을 해도 좋습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은 이렇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지원했다라고 하는 이런 글보다는 내가 이렇고 이래서 신한은행에 지원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소개서 유형, 회사 소개서가 아닌 자기소개서 유형, 내가 이렇고 이래서 나는 신한은행을 선택했다. 이게 자기소개서고요. 신한은행이 이렇고 이래서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은 회사 소개서 유형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유형으로 지원 동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 성장해 가고 싶은 분야도 언급을 해야 되겠죠. 성장해 가고 싶은 분야가 만약에 PB 분야다, PB다, WM 분야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 분야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액션 플랜, 그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을 함께 적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액션 플랜 적으라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적는 게 금융 자격증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에 그냥 진학하시지 은행원 취업하지 마시고, 그 은행원이라고 하는 건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만 하는 직업이 아니니까 공부 이외에 뭘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어려운 문항입니다. 4번 그 방식으로 지원해 보시고, 미스터뱅 미리은행 오픈 채팅방 있죠. 지금 한 거의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들어와서 질문도 하시고 정보도 구할 거 있으면 구하시고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찍어서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시고, 자기소개서 문항 정리 전체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4번이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각 문항마다 다 어떤 함정 또는 변별력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변별력을 만드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은행권 취준생 여러분들을 마이멘토에서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이멘토와 함께 했습니다.